2부의 첫 순서로는 지금 교육부 분야 사례 발표 중에 마지막 순서세요. 원래 여기를 현장에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부득이 사정이 생기셔서 이렇게 줌 온라인으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인천 부광여자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계시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야 이거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띵크와이즈를 어떻게 쓸까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그 의문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시대 띵크와이즈 속 가상 영어 교실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인천 부광여자고등학교 문희연 선생님을 박수로 소개해 시켜 드리겠습니다. 띵크와이즈를 통해서 영어과 자료를 영역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시기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지금 보면 뭐 이 PD in month라고 해서 여기에는 이제 월별로 제가 공부하는 내용들, 그리고 수업에는 정규 수업과 기초 수업, 최소학력 기초 수업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율 연수나 직무 연수 내용들, 그리고 동아리 활동 계획표, 그리고 수업에 참고가 되는 독서 목록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사이트들, 그리고 연구 활동들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늘리면 이렇게 조금씩 내용이 늘어남을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자율연수에서 제가 에듀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공부했던 내용들 이런 식으로 4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교사가 많이 쓰는 분야가 이제 접속과 공유와 과제와 기능이었기 때문에 이 4가지 카테고리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제가 알고 있는 에듀테크들을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 덕분에 제가 필요할 때마다 띵크와이즈를 통해서 자료를 검색해서 바로바로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띵크와이즈를 가상 영어 교실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 라고 이제 의문이 드실 텐데, 제가 이제 만들어 본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all-in-one이라고 해서 띵크와이즈라는 하나의 그 프로그램 안에 모든 것을 다 이제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학생들 수업 자료, 교사용 자료, 그리고 판서할 수 있는 내용들, 문법 사항들, 뭐 내용 요약들, 그리고 학생이 참여하는 개인 활동이나 모둠 활동,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 활동들을 전부 다 가지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노트북 하나만 들고 가서도 그 교실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빔 프로젝트로 노트북 내용을 투영시켜서 마치 화이트보드가 전자칠판이 되는 것처럼 이제 보여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수업은 하지만 온라인 수업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실제로 2학기 때 교실에서 직접 활용한 띵크와이즈 맵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모의고사 그런 수업과 교과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2학기에 진행을 했던 9월 모의고사 수업, 11월 모의고사 수업, 그리고 주제선택 발표 수업, 교과서 2단원과 5단원 내용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와 판서와 활동과 추가 활동 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느냐 하면 일단 그 맵 안에다가 이렇게 예상 진도표, 그리고 학습 자료, 그리고 수업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도표, 예상 진도표는 아이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그런 수업의 그런 변수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을 해서 예상 진도표를 엑셀로 넣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한 반이나 한 두어 반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몇몇 반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예상 진도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학습 자료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사전에 나눠주는 모의고사 학습지하고, 그 다음에 그 거꾸로 학습 시청을 하고 나서 교실 현장에서 디딤도 시청 학습지로 나눠주는 내용들, 그리고 PPT 자료들을 이렇게 한 번에 넣어서 띵크와이즈 한 번 클릭만으로도 교실 화면에 학습지와 학습 자료 모든 것들을 다 띄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약간 이미지처럼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요거는 그냥 이미지 삽입이 아니라 정말 이 개체를 클릭을 하면 바로바로 PPT가 열리게끔 해놨고요.
그리고 11월에 와서는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목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띵크와이즈와 그다음에 여러 유저들이 많이 쓰고 있는 노션이라는 프로그램도 한번 스매싱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아까 이제 자료 그 엑셀 넣은 거, 학습지 넣은 거, 그다음 이제 여기 수업 과정을 보시면 일부러 아이들에게 수업 과정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아이들이 수업 과정들을 보면서 수업 차시가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 몸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게끔 미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불필요한 것들은 빼기도 하고 수업 내용에 따라서 또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하기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대략적인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따로 교사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가지 이렇게 노트나 말풍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추가해 놨는데 이런 것들은 교사 입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필요한 것들을 노트로 정리하거나 말풍선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 외에 따로 티칭 로그 이렇게 진도표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이것만으로도 아이들과 수업이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준비하는 과정은 조금 걸리긴 하지만 수업을 8개 반을 진행하다 보니까 효율성 면에서는 좀 더 우수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수업 과정별로 또 자료를 첨부 내지는 하이퍼링크를 해 놓은 건데 아이들이 교실에서 학습지를 이렇게 풀고 나서 또 모든 원들과 함께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이미지 캡처해서 삽입을 해 놓기도 하고 그 아래에 아이들이 협업할 수 있는 링크를 또 넣어놔서 이 화면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마치 본인들이 컴퓨터 속에서 그 수업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개인 1인 스마트 기기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화면에 본인의 활동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선생님 온라인 수업하는 것 같아요. 가상 공간 같아요. 이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제가 또 좀 더 힘을 얻고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프로그램을 링크를 연결해서 아이들이 교실에는 안 되지만 마치 프로그램 속에서 활동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게끔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 이제 PPT 자료를 이렇게 링크를 넣기도 했는데 문제가 막 10몇 개 되다 보면 이렇게 막 넘기는 시간이 또 아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항별로 이렇게 쪼개서 넣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이제 그래서 그 다음 차시부터 이제 이거를 좀 줄이긴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잠시만요. 아이들이 이제 미리 영상을 집에서 보고 오고 그 다음에 교실에서는 이 디딤돌 시청 학습지를 이용해서 이제 복습처럼 공부를 하는 과정인데 그래도 영상을 보고 왔어도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질문을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뭔가 막 빡빡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부담감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가지 하나의 지문을 다 넣지 않고 문항별로 판서 자료를 만들 때 다중 가지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가지 하나에 한 문장씩만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몇 번 문장이요? 라고 물어보면 해당 문장만 가지 중심 보기 기능으로 해서 그 문장만 띄워놓고 그 문장만 화면에 가득 채워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그 문장이 엄청 많은 그런 부담도 덜고 또 한 문장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고 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판서 내용을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아이들과 그 내용을 전체 다 공부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 지문 내용을 요약하게 하는 활동을 했는데 혼자 하라고 하면 사실은 많이 힘들기 때문에 모둠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뭐냐면 아이들 학습지에 있는 요약표인데 이 요약표를 이미지로 이렇게 캡처해서 가지에다가 이미지로 삽입을 한 거고 그 아래에다가 아이들과 협업할 수 있는 단별 사이트들 이렇게 넣어서 그 온라인 수업할 때에는 채팅창으로 링크를 주면 아이들이 그 링크로 들어가서 각자 자기
집에서 혼자 하는 수업이지만 그래도 모둠 학습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등교하는 경우에 모둠 학습을 지금 현재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학습지에 문제를 풀고 사진을 패들렛에 업로드하면 그 패들렛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내용들이 화면에 보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본인의 학습지가 보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좀 더 열심히 참여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이 요약표를 가지중심 보기 기능으로 해서 얘만 보이게 해서 화면에 꽉 차게 하면은 그 칠판에 이 표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미니 자석 보드를 나누어줘서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한 답을 작성하게 하면 뽑기를 통해서 뽑혀진 모든 아이들이 나와서 그 모둠만 나와서 보드를 각각이 맡은 부분에다 붙이는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둠도 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둠 제일 앞에 대형 보드를 이렇게 A3 정도의 대형 보드를 놓고 자석 보드를 붙여서 답을 확인하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아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노력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뭐냐면 아까 이제 이 전 화면에서 이 알로 반별 협업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 링크에 이제 아이들이 접속하면은 이런 식으로 모둠별로 캔버스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기 모둠에 들어가서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답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제 작성한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 지금 아이들 이름은 다 지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둠 활동을 하다 보면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본인이 나 여기 할게 라고 스티커를 이런 식으로 또 유두리 있게 붙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거나 해서 자기가 여기를 먼저 찜뽕했다, 나 이거 하겠다라고 표시를, 영역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또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에서 이렇게 5반, 6반, 7반, 8반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질문 던지고 받기인데요. 좀 전에는 모둠 활동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개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업 이전에, 수업 전에 영어 부장들에게 전부 다 그 가지 전달 링크를 보내면 반장들이 수업 시간에 이 링크를 또 공유를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또 질문을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1인 1질문 올리기를 했고요. 친구들의 질문에 반드시 답을 올려야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답을 올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아이들이 동시에 많이 접속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썼어도 문제와 답이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매칭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요약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고 또 질문을 못 만드는 좀 그런 영어를 싫어하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의 질문을 약간 변형해서 참가하기도 했었고요. 이 활동을 통해서 저는 이제 느꼈던 게 아이들이 어찌됐건 수업에 참여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배움을 이렇게 찾아간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활동을 통해서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1학기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보다도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갖고 이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추가 활동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앱 스매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띵크와이즈의 하이퍼링크 기능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크롬 기반의 그런 사이트들을 다 링크를 연결을 해도 모든 것들이 다 잘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이들이 학습지를 공부한 내용들을 바로바로 검사할 수 있게끔 그 자리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게끔도 했고요. 그래서 러닝 로그로도 활용이 가능했던 사례를 그냥 사진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아이들의 주제 선택 발표와 관련된 건데, 요거 역시 이제 이번에는 패들렛과 캔바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노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포스터를 한번 제작해보자 하고 했을 때, 이 반별로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들어와서 만든 건데, 이거 역시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북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좀 낯서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이들이 이제 들어와서 책을 만드는 그런 도서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들어와서 북 크리에이터로 책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뭐 IoT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그런 주제를 선택해서 책을 만든 아이들도 있었고, 타인의 입장에 서서 그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기르자라는 주제로 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링크 연결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학생이 어린이 입장에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여행 책자를 만들고 싶다 해서 학생이 경주를 어린이 대상으로 이렇게 책자를 만든 건데요. 이런 경우에 이 북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출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책별로 링크가 생기고 이 링크를 띵크와이즈에 또 연결을 하면 띵크와이즈 클릭만으로도 아이들은 다른 반 친구들의 책을 또 손쉽게 구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띵크와이즈 한다면 얘는 올인원, 원클릭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띵크와이즈는 그 모든 것을 하나에 집어넣어서 굉장히 맥시멀하게 보일 것 같지만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라는 것. 이를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며 간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발견하게 됐고요. 원클릭만으로도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효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2021년 저의 그 수업 사례였는데요. 좀 더 이제 욕심을 내서 2022년 나의 띵크와이즈는 어떨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2022년 저는 띵크와이즈 가상 교실에서 지금보다도 더 활발한 공유와 협업을 한번 꿈꿔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와 가지에서 아이들의 그런 그 움직임이 살아 움직임을 좀 느끼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저의 목표고요. 많이 부족하고 또 그 교사가 아니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뭔가 낯설고 어색하고 좀 빠를 수도 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많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에서 내용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